이 자녀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이 발생했고 그 상속으로 인해서 본인의 나중에 향후 있을 이렇게 향후에 될 그 경제적 활동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방관하거나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하게 상속이 작용했을 때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 자녀는 최소한 아버지로부터 빚은 떠안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본인의 어떤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지 아버지의 의사선택에 의해서 나한테 내려오는 거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도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걸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23페이지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6번 신탁재산에 의한 납세의무는 신탁법까지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법은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 과세기간 양가로 1번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예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출구하는 경우, 이민 가는 경우입니다. 또 1월 1일부터 출구하는 날까지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납세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자가 양도소득세에 대해 신고, 납부, 신청, 불복 청구 등을 하는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또한 납세지는 정부에서 납세자의 세금을 결정, 경정 등의 처분을 하는 기준 장소이기도 하다. 여기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줄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는 이제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그런 이제 신고예요. 신고. 그 다음에 납부. 양도세를 신고했는데 세금이 얼마나 났으니까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거, 내는 거. 그 다음에 신청. 신청은 말 그대로 신청하는 거거든요. 신청. 그 다음에 불복 청구. 불복 청구가 뭐냐면 불복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세금에 대해서 부가세든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든 아니면 양도소득세든 일단 신고도 하고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텍스를 냈어요. 그 세무서에. 근데 세무서가 검토를 해보니까 세금을 여기다 100원을 냈는데 세무서에서 검토해보니까 100원이 아닌 거예요. 300원이야. 300원. 너네 300원이니까 정상적인 건 300원이니까 차액 200원을 더 납부해라 라고 결정이나 경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납세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납부하는 경우도 덜어 있겠지만 대부분은 왜 추가로 200원이 더 과세가 됐는지 면밀히 검토를 할 거랍니다. 면밀히 검토할 거예요. 일반적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과세 받은 거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은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불복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과정을 거치는데 국세기본법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걸 갖다가 불복이라고 해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다음에 요 대기재정, 과세전, 적부심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큰 테두리의 불복에 관련된 제도입니다. 이게 불복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 경정. 결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무서에서 봤더니 100원이 아니고 300원으로 결정하는 결정. 그죠? 그래서 다시 추가로 200원을 납부하게끔 고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정. 경정이라는 거는 국세기본법에 나온 얘기인데 수정과 수정신고, 경정신고. 수정과 경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정과 경정이 뭐냐면은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과소신고한 거예요. 과소신고. 그러면 세금을 납부를 해야겠죠. 세금을. 그죠? 세금이 증가될 수가 있는 거고, 경정 청구는 내가 원래 제대로 내야 되는 세금보다 많이 신고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환급 받아야 되죠. 환급.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정 신고하느냐, 뭐 경정 신고, 경정 청구하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수정은 세금이 늘어나는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은 세금 환급 받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속의 약속, 용어입니다, 용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그런 얘기 좀 나와요. 신고, 납부, 신청, 불복, 청구, 이때문에 세금을 결정, 경정 하는 거고, 또 처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처분이라는 거 뭐냐면은 행정법의 개념이긴 한데, 뭔가 이제 이 세무서가 국가 행정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무서도 행정법에 적용을 받아요. 행정법에. 그래서 이제 행정법에 보면은 행정행위 중에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자위,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 부자위라고 하는데, 뭔가 행동을 하는 거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제 뭐 과세, 이제 뭐 부과도 하고, 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이제 그 세금을 걷어들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하는 거를 자위.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고지서 보내지도 않고, 안내문도 보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은 부작위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와 부작위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는 이런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안을 딱 줄여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은 자기 부작위가 행정관청, 국세청,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뭔가 행동을 했고, 아니면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이걸 갖다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냐면은 그걸 갖다 처분이라고 해요. 처분. 행정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처분. 뭔가 행동을 했다. 이거는 또 일상용어고, 이거 다 이제 법률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법률용어로서 세무서의 행정처분으로, 즉 과세권 지금 원래 100원 신고했는데 납세자가 100원 신고했는데 세무서 내에서 다시 계산 다시 해보니까 300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차액을 200원만큼 추가 과세를 행사를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추가 과세권을 행사한 걸 처분이라고. 처분. 이 예에서는요. 이해되세요? 처분입니다. 처분. 이 교재를 보면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정부에서 납세자의 세금, 결정경비 등의 처분을 하는 기준 약속이라고 합니다. 처분이 그 처분이에요. 이해되세요? 처분.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양도세에는요. 이제 그때그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양가로 1번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로 한다? 주소지로 한다. 주소지가 어디냐면요, 주민등록번호상 주소지예요.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소로 한다. 거소지로 한다. 양가로 1번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으로 하고, 다만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이거는 세원 관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약속. 세원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지나가고, 양가로 4번 상속 등의 경우. 반가로 1번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 납세지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한 장소로 한다.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25페이지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여기 보면은 거주자하고 비거주자의 표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원칙이 어떻게 되고 주소지가 없으면, 아니면 국내사업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게 좀 보시고, 중간에 이제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 좀 중요한데 읽어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취약, 질병의 요양, 그러니까 취약, 요양, 근무상 형편, 이게 보통들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취약, 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일시, 그러니까 잠시 퇴거한 경우에는 본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본다. 이해되시죠? 아까도 이제 건설 현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소는 서울인데 거소는 이쪽인 거 있죠. 지방. 근데 취약, 그 다음에 몸이 아프다 요양, 아니면 근무상 형편 때문에 내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소지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4번 부가 제척 기간, 제척이 나오는데, 제척 기간이라는 거는 국가가, 그러니까 그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민법의 큰 명분 중에 하나인데, 국가는 과세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죠? 보면 개인 입장에서 재산이라는 거는 본인 생명과도 같아요. 재산의 원본인 침해가 세금에서 계속되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만약 지금 100원을 갖고 있는데 국가에서 매년 10원씩 세금으로 걷어가요. 재산의 증식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매년이니까 이 사람은 10년 뒤에는 재산이 제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굉장히 곤란해져요. 원본의 침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본인의 재산이 박탈당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국가에서 뭔가 세금 내라고 하면은 개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움츠러들고 기분 나쁘죠. 반대로 국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 과세권을 행사를 해요. 과세 처분을 하죠. 과세권 행사, 과세 처분을 해요. 근데 국가는 뭐 재정 수입을 확보를 해서 다리를 놓고 항만도 건설하고 학교도 짓고 뭐 이렇게 이제 긴급재난지원금도 주고 여러 가지 쓸 데가 많기 때문에 과세권 행사를 하는데, 이게 개인의 절대권인 재산권은 침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걷어들일 돈이 있다고 해서, 나는 이제 10원, 예를 들어 10원을 걷어들일 과세권이 있다고 해서 그 과세의 권리를 100년, 1000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개인은 그 불안에 계속 떨어야 되거든요. 언제 과세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을 두고요. 그 제한된 기간이 넘어가 버렸다, 초과해 버렸다 하면 과세권은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5년이에요. 5년.
세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야지 개인도 법적 안정성을 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죠? 이해되죠? 여기 보시면 교재 25페이지 4번 첫 번째 줄 양도소득세는 부가전적 기간 기산일로부터 다음 표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자, 보시면 다음 표에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환급, 공제받는 경우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할 때는 10년.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납세자가 법정신고까지 과사의 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일 때는 몇 년? 7년.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7년, 10년이고요. 이건 좀 잘 좀 암기 좀 하십시오. 이거는요. 5년, 7년, 10년이 어떤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그럼 좀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